안녕하세요. 이번에 Occlusion Aware Instance Segmentation via Bilayer Network Architectures 논문을 발표하게 된 시스템 경영공학과 김우재입니다. 네, 먼저 목차부터 살펴볼 텐데요. 처음에 Introduction, 두 번째 Occlusion Aware Instance Segmentation, 세 번째 Synthetic Occlusion Dataset, 네 번째 Experiment, 다섯 번째 Conclusion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나오는 내용을 실제로 구현해 본 부분이 익스페리먼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부분 인트로덕션입니다. 최근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 기법들은 마스크 RCNN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이란 이미지 내의 객체를 픽셀 단위로 구분하는 매우 중요한 컴퓨터 비전 과제입니다. 먼저 기존의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 분야에서 활용되던 그런 모델들이 아래 참고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마스칼 CNN부터 HTC까지 많은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 기법들이 나와 있는데요. 주로 마스칼 CNN 기반으로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를 처리하고, 이 첫 번째 단계는 바운딩 박스를 탐지하고, 두 번째 단계는 인스턴스 마스크를 분할하는 그러한 태스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마스크란 여기 보이는 네모 박스 영역을 마스크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마스크 RCNN을 포함한 다른 응용 모델들은 코코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 챌린지에서 상위권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고요. 즉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모델들은 대부분 백본 네트워크에서 구조를 개선하고 이외의 다른 예측 마스크 같은 곳에서는 성능 향상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인스턴스 마스크 예측에 많은 오류가 객체 중첩, 즉 오클루전이 원인인데요. 여기서 이제 기존 세그멘테이션 모델들은 오클루디만 단독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그 오클루디를 가려진 객체를 제대로 예측할 수 없는, 즉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 한계점입니다. 예, 특히 여기서 이제 동일 클래스에 대해서 한 마스크 안에 동일 클래스의 객체가 들어있을 때 겹친 객체들 간의 중첩 오류가 많이 발생하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코코 학습 데이터에서 주로 객체에 대한 심한 가림 현상이 없다거나 어, 그 객체에 대한 라벨이 제대로 붙어 있지 않은 그러한 문제도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회귀 과정에서는 객체는 거의 완전한 형태, 즉 가려짐이 없는 형태를 가진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해서 이런 오류들이 또 주로 발생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하는 백본 네트워크 구조란 주로 이미지 처리나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입력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피처를 추출하는 모듈이자 나머지 모델의 기반이 되는 부분인데요. 본 논문에서는 이 백본 네트워크 구조의 개선 이외에도 뒤에 나오는 세그멘테이션 마스크 부분의 구조를 제한함으로써, 즉 바이레이어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구조를 제한함으로써 음, 오클루전 객체에 대한 성능 향상을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이 구조의 핵심 아이디어는 가리는 객체 오클루더와 가려진 객체 오클루디를 각각 회귀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객체를 명시적으로 분리해서 마스크의 품질을 높이고 학습 및 추론 시 오류를 줄이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네, 이 부분이 지금 이 논문에서 사용된 모델의 주요 핵심 구조입니다. 오클루더, 가리는 객체와 오클루디, 가려진 객체에 대한 분할을 각각 다른 계층에서 진행해서 오클루더에 있는 정보를 오클루디 계층의 정보로 넘겨주는 방식으로 성능 향상을 시켰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A부터 H까지는 다른 이 논문에서 사용되지 않은 다른 비교군 모델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모덜 세그멘테이션이랑 어모덜 세그멘테이션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모덜 세그멘테이션은 그 보이는 객체에 대해서만 분류를 진행하고, 어모덜 세그멘테이션은 그 가려진 객체에 대해서 그 뒤에 가려진 부분이 어떤 형상을 하고 있을지도 함께 예측하는 그러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센터 마스크도 어모덜 세그멘테이션인데, 뒤에 있는 팔 부분에 대한 예측을 따로 진행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마스크 RCNN은 대표적인 모덜 세그멘테이션인데, 이 겹쳐진 객체 때문에 제대로 예측이 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구조는, 오늘 살펴볼 구조는 이 오른쪽에 있는 BCNet입니다. 이게 두 번째 Occlusion Aware Instance Segmentation인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객체 간 가림 현상으로 인해 하나의 ROI, 즉 Region on Interest의 여러 객체가 혼재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ROI는 그 저희가 관심이 있는 그 후보 영역을 말하는데요. 기존 방식은 오클루더 정보를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객체 간 중첩 현상이 있을 때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서 오클루디, 가려진 객체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오류가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아래와 같은 구조를 가진 오클루더, 오클루디를 분리하여 예측하는 모델인 BC넷을 제안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총 두 가지 모델을 제안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이레이어 GCN 스트럭처와 바이레이어 트랜스포머 스트럭처입니다. 첫 번째 구조는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와 결합한 BC넷 구조이고요. 두 번째는 마스크 투 트랜스포머 모델의 바이레이어 계층을 결합한 모델입니다. 먼저 GCN 구조부터 보면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는 이미지 내 롱 레인지 관계, 즉 멀리 떨어진 관계를 모델링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게 중첩된 객체의 경우 앞에 가리는 객체에 의해서 가려진 객체에 속한 픽셀이 불연속적인 정보를 가진 서브리전으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잘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GCN을 베이직 블럭으로 채택했습니다. 여기서 불연속적인 정보란 이 사람의 머리에 의해서 뒷사람에 있는 몸통이 불연속적인 정보를 갖게 되는 이러한 구조를 말하고, 이러한 롱레인지 관계를 제대로 모델링하기 위해 GCN 구조를 채택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오클루더를 명시적으로 모델링하기 위해서 단일 GCN 블록 구조에서 바이레이어 GCN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즉 하나의 프레임워크 내에서 가리는 객체와 가려진 객체를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뒤에 있는 가려진 객체에 대해서 정확히 세그멘테이션하는 성능 향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한 이중 구조인 GCN 설계를 이중 GCN 구조의 동작 원리는 첫 번째 GCN에서는 앞에 있는 가리는 객체 마스크 및 윤곽선을 예측합니다. 또 이러한 예측 정보를 밑에 있는 오클루디 계층으로 전달합니다. 여기서 이제 엘레멘트 와이즈 에디션으로
앞에 있는 가려진 객체에 대한 정보를 가리는 객, 아, 가리는 객체에 대한 정보를 오클루디 세그멘테이션 계층으로 보냄으로써 가려진 객체를 더욱 더 잘 분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GCN에서는 첫 번째 GCN의 아웃풋을 입력으로 받고 그 입력을 바탕으로 뒤에 있는 가려진 객체의 마스크 및 윤곽선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이중 GCN 구조 연산식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Z0는 위에 있는 오클루더의 출력 부분이고 이 XF가 여기 구조도에 보이는 엘리멘트 와이즈 에디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XF 정보를 여기 보이시듯이 오클루디 계층에 전달함으로써 이제 오클루디에 대한 아웃풋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 연산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XF의 계산에 쓰이는 W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가려진 객체에 의해 불연속 정보가 된 것을 즉 논로컬한 노드 간 정보를 확산할 때 쓰이는 학습 가능한 가중치입니다. 또한 A0와 A1 같은 함수는 그 행렬은 각각 사용되는 특징 유사도를 뽑아놓은 행렬입니다. 또 이 유사도 행렬은 바이레이어 GCN에서 사용하며 픽셀 간의 특성 유사도를 구해서 만든 행렬입니다. 주로 닷 프로덕트, 내적 유사도 방식을 사용하며 이제 소프트맥 함수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 시그마는 비선형 활성화 함수입니다. 또 레이어넘과 렐루를 결합해서 가지는 값을 가지는 함수입니다. 자, 이제 GCN 구조의 오차 함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객체 검출부터 마스크 예측까지 엔드 투 엔드로 학습하는 구조를 제안했기 때문에 모든 모듈을 단일 오차 함수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모든 모듈이라 함은 앞에 보이는 어, 이 백본 네트워크와 여기에 있는 바이레이어 계층 이 각각을 모듈이라고 하고 이 모듈에 대해서 이 모든 모듈에 대해서 단일 오차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즉 바운딩 박스 위치 그리고 마스크 세그멘테이션 예측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통합해서 계산하고 이를 역전파하여 모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합니다. 비시넷에서는 오차 함수는 크게 세 가지 항을 포함하는데요. 첫 번째는 분류 오차, 두 번째는 바운딩 박스 회귀 오차, 세 번째는 마스크 예측 오차입니다. 분류 오차의 경우 객체가 어느 클래스인지 맞추는 과정에서 오차를 계산하고요. 크로스 엔트로피, 즉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많이 사용하며 클래스별 확률 분포가 그라운드 트루스 라벨과 얼마나 다른지 계산합니다. 그라운드 트루스라 함은 정답 라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운딩 박스 회귀 오차의 경우 어, 박스 위치나 크기를 예측하는 오류를 계산합니다. 보통 L1, L2 놈을 사용하며 실제 박스 좌표와 예측된 박스 좌표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합니다. 마스크 예측 오차의 경우 픽셀 단위로 물체의 영역을 정확히 맞추기 위한 오차입니다. 대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며 각 픽셀이 물체에 속하는지 여부와 예측한 결과를 실제 마스크와 비교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바이레이어 구조를 제한하기 때문에 오클루더와 오클루디 두 레이어의 마스크 오차를 구분해서 계산하고 최종 오차에 반영합니다. 이러한 오차의 이점은 단일 오차 함수를 통해 동시에 네트워크 전체가 학습되므로 모델 분리에서
모델을 분리해서 각각 학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균형이나 단계별 부정확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논문에서 제안한 오차함수는 분류, 바운딩 박스, 마스크 예측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통합적으로 다루고 바이레이어 구조에 맞춰서 각 레이어의 마스크 손실도 함께 학습함으로써 중첩된 물체 인식 성능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제 바이레이어 GCN, 바이레이어 GCN 기반 구조의 전반적인 워크플로우를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바이레이어 GCN 베이스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오클루더와 오클루디, 즉 가리는 객체와 가려진 객체를 명시적으로 분리해서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기존의 단일 레이어 접근과 달리 두 개의 계층을 둬서 서로 간섭을 최소화하고 중첩된 객체의 경계를 더욱 정확하게 추론합니다. 이 백본 부분에서는 여기 있는 이 백본 부분에서는 입력 이미지에서 특징을 추출하고 ROI, 즉 후보 영역을 제한합니다. 일반적인 RGB 이미지를 모델에 입력하면 백본에서 레지듀얼 네트워크와 FPN을 통해 다중 스케일의 피처맵을 추출하고 FPN을 통해서 풍부한 계층적 특징을 얻습니다. 이 출력으로부터 물체가 있을 법한 후보인 ROI를 제한합니다. 바이레이어 GCN 구조에서는, 즉 이 두 개의 계층으로 갈려져 있는 이 부분에서는 백본의 출력을 받아서 처음에 이제 오클루더 세그멘테이션 계층에 들어가고요. ROI 영역에 대해서 ROI 얼라인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거쳐 고정 크기의 ROI 피처 맵을 추출합니다. 이렇게 고정된 크기의 피처 맵을 추출합니다. 그 다음 DCN 블록에서는 ROI 내부의 롱레인지 픽셀 관계를 모델링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중첩된 객체를 다룰 때 단순한 컨볼루션만으로는 놓치기 쉬운 비연속적인, 즉 논로컬한 영역을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첫 번째 레이어는 오클루더 레이어이고 ROI 내에서 가리는 객체를 추론합니다. 이제 이 가리는 객체를 추론한 정보를 두 번째 레이어인 오클루디 레이어로 전달해서 첫 번째 레이어 정보와 상호작용하여 가려진 객체의 마스크를 별도로 추론합니다. 이렇게 두 레이어가 병렬적으로 구성되고 각각의 GCN 블록이 서로 다른 목적에 최적화됩니다. 그리고 마스크 예측 단계에서는 각 레이어에서 나온 예측 마스크를 통합하거나 결합하여 최종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생성합니다. 이제 중첩이 심한 부분도 두 레이어의 정보를 활용해 정확히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후 단일화된 오차 함수를 통해 모델 전체를 학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논문에서 제안된 또 다른 모델인 바이레이어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이전까지는 GCN을 활용한 바이레이어 구조를 보았습니다. 근데 이번 정표에서는 트랜스포머 모듈을 적용해서 전역적 문맥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특히 이제 기존의 마스크트 포머 구조의 바이레이어 개념을 접목한 형태입니다. 기존 마스크트 포머 구조에서는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픽셀 단위 특징을 디코딩하고 인스턴스 마스크를 예측하는 유연한 분할 프레임워크입니다. 이제 픽셀 디코더 부분에서는 CNN 백본 플러스 FPN으로 다중 스케일링 특징 맵을 트랜스포머 기반 디코더에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 디코더에서는 쿼리와 결합해서 각 인스턴스 마스크를 추론합니다. 이제 이런 마스크 투포머의 바이레이어를 결합한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말했듯이 인풋 이미지가 있고 백본에서 피처 맵을 추출해서 픽셀 디코더로 넘어갑니다. 그런 다음 이 부분에서 이제 트랜스포머 디코더에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서 두 개로 나누어진
바이레이어 계층의 정보가 전달됩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오클루더, 그 다음 오클루디 순서로 진행되며, 첫 번째 디코더는 이제 가리는 객체, 이제 첫 번째 디코더는 가리는 객체 정보를 명시적으로 얻습니다. 두 번째 디코더에서는 첫 번째 디코더의 결과를 참고해서 가려진 영역을 정확히 보정하고 가려진 객체 마스크를 예측합니다.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면 중첩이 심한 구간에서 경계가 명확해져 O 분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에서는 쿼리를 통해 각 객체 후보를 학습하므로 오클루디 레이어에서 서로 다른 형태의 쿼리를 사용하거나 혹은 레이어 간 정보를 주고받도록 설계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가리는 객체의 마스크가 뚜렷해질수록 가려진 객체의 예측 또한 정밀해지는 구조를 형성합니다. 정리하면 바이레이어 트랜스포머 모델은 기존 트랜스포머 기반 분할 모델에 오클루더 이중 구조를 적용하여 가림 문제를 보다 정교하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앞서 몇 차례 언급되었던 엔드-투-엔드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엔드-투-엔드 방식이란 입력부터 최종 출력까지 모든 파이프라인을 단일 신경망으로 연결하고 하나의 로스 함수로 동시에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즉, 앞서 말한 분류, 바운딩 박스 예측, 마스크 분할이 모두 하나의 흐름에서 일관되게 학습됩니다. 자, 이러한 엔드-투-엔드 구조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첫 번째로 단순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각 모듈에 대해서 별도의 학습 과정이나 별도의 오차 함수를 정의하지 않고 통합 로스로 한 번에 업데이트합니다. 이제 모듈 간 인터페이스나 하이퍼 파라미터를 따로 조정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이렇게 단순화가 굉장히 용이하고요. 두 번째로는 성능 향상에 영향을 줍니다. 모델이 가리는 객체와 가려진 객체의 정보, 분류, 바운딩 박스 정보를 동시에 고려하므로 학습 초기부터 상호 보완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오클루전이 심한 상황에서도 마스크 예측이 정밀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차의 백프로파게이션의 유기성이 있습니다. 모든 단계의 오류가 한 번에 백프로파게이션 되므로 초기 단계에서 오클루전 정보를 더욱 빠르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존 논 엔드-투-엔드 방식은 디텍터와 세그멘테이션 모듈을 각각 따로 학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각각 오차함수를 정의하고 따로 학습시켜야 하는 복잡한 구조를 지닙니다. 엔드-투-엔드 방식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성능 향상까지 영향을 주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구성한 하나의 로스 함수입니다. 여기 디텍트, 오클루디 부분이 각각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텍트 부분에서는 리그레션, 센트럴리스트, 클래스 부분이 오차로 학습되고요. 다음에 오클루더 부분은 이렇게 각각의 가중치를 따로 주어서 더 중요한 부분의 오차를 더 많이 고려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학습됩니다. 자, 다음으로 신세틱 오클루전 데이터셋입니다. 자, 이 신세틱 오클루전 데이터셋, 앞으로 SOD라 부르겠습니다. 이 SOD를 사용하는 이유는 객체 간 중첩은 실제 현실 세계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며, 두 번째로는 현재 널리 쓰이는 코코 데이터셋의 경우 심각한 수준의 중첩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고 특히 모든 객체에 대한 오클루전 라벨을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클루전 어웨어 세그멘테이션 기법을 제대로 훈련하고 평가하기에는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신셋 SOD를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중첩적인 상황을 만들고 이제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며 평가까지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 데이터셋의 생성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코 인스턴스 마스크를 따로 잘라서 객체 단위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 임의의 배경 위에 다수의 코코 객체를 무작위 위치 및 크기로 배치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이 객체들은 뎁스 오더에 따라서 정렬되며 렌더링 됩니다. 즉, 더 뒤에 있는 객체와 더 앞에 있는 객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총 2만 개의 이미지를 생성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실험 부분인데요. 본 논문에서 진행한 것과 이후에 제가 직접 구현한 익스페리먼트를 차례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코 데이터셋 중심으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학습에는 트레인 2017 데이터 11만 5천 장이 사용되었으며 평가에는 각각 별 2017, 테스트 2017 세트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코코 OCC라는 별도 데이터 셋도 구성했는데요. 이제 코코 검증 세트 중에서 바운딩 박스 간 중첩 비율이 0.2 이상인 것을 1005장 정도 추려 만든 부분 데이터 셋입니다. 이제 동일한 모델을 평가했을 때 약 3.0 AP 정도의 성능 차이가 발생했고요. 즉 중첩이 심하면 성능이 확실히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저자들은 합성 데이터셋을 그러니까 합성 데이터셋 SOD가 실제 중첩 상황에 잘 대응하는지 코코 OCC를 통해 검증했습니다. 이외에도 키인스 및 코코와 유튜브 비스 OVIS 같은 데이터셋을 활용하였습니다.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이제 각각의 구성 요소가 성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이제 오클루전 모델링 효과로는 오클루더와 오클루디를 컨투어, 가이던스, 마스크 정보로 구분해서 예측할수록 성능이 상승합니다. 특히 모든 요소를 다 사용한 경우 코코 OCC에서 AP가 30.68에서 30.68로 증가하였으며 코코에서는 AP가 33.62로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바이레이어 구조의 효과로는 단일 GCN 구조보다 바이레이어 구조가 확실히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제 코코 OCC에서는 AP가 약 2점 정도 향상되었고 코코에서도 큰 성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트랜스포머 구조의 효과로는 쉐어드 디코더 구조에서 시작해서 바이 디코더, 오클루전 가이던스를 추가했을 때 코코에서 AP 43.21에서 43.62로 향상되었으며 코코 OCC에서는 41.23까지 향상됩니다. 즉 파라미터나 연산량이 약간 늘어나지만 성능 개선이 충분히 의미 있는 수준입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 이제 정성적 성능 비교 부분입니다. 즉 퀄리테이티브인 부분인데요. 왼쪽 위에는 기존 센터 마스크 결과, 가운데는 제한하는 BC넷, 그 다음에 아래에는 GCN의 레이어의 히트맵입니다. 특히 붉은 사각형 ROI 영역 내에서 BC넷은 가리는 객체와 가려진 객체를 명확히 분리하고 있으며 GCN1은 오클루더, GCN2는 오클루D를 집중적으로 학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는 다양한 모델 결과를 나열해서 비교했습니다. 어, 첫 번째는 원본 이미지이고, 두 번째는 어모돌 MRCN은, 세 번째는 오클루전 RCN은, 네 번째는 BC넷입니다. 특히 BC넷이 지금 유모차 부분을 특히 잘 분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아모돌 예측 결과 비교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아모돌 예측은 어, 가려진 객체에 의해서 가리는 객체에 의해서 가려진 객체가 뒤에서 어떤 형상을 하고 있을지를 예측하는 태스크입니다. 위쪽은 기존 마스크 RCNN과 ASN 모듈의 결과이고 아래에는 BCNet의 결과입니다. 둘 다 동일하게 레지듀얼 네트워크 101과 FPN을 결합해서 사용하였고 그 다음에 패스트 RCNN 디텍터를 사용했습니다. 비교해보면 BCNet은 특히 가려진 영역, 즉 인비저블 오클루디드 리전의 마스크 형상을 더욱 자연스럽고 합리적으로 복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차량 앞부분이나 사람의 몸 일부처럼 보이지 않는 영역을 추정하는 능력이 특히 탁월합니다. 자, 이로써 BC넷이 정지 이미지 기반의 어모덜 세그멘테이션 문제에서도 매우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논문과 코드를 참고해서 실제로 재현해본 바이레이어 GCN 구조입니다. 이 장표에서는 백본과 FPN을 구성한 코드입니다. 여기에서는 레지듀얼 네트워크 50, 즉 이제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사용하였고요. 어, 이 레지넷 50을 피처 익스트랙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력은 RGB 이미지 3 곱하기 224 곱하기 224 크기의 더미 입력을 구조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이 모델을 로딩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어, 이제 레지넷 50의 레이어를 3가지만 사용해서 고해상도 특징을 유지하고 마지막에 원 바이 원 컨볼루션으로 채널 수를 1024에서 256으로 줄여서 마스크헤드에 입력될 수 있도록 맞춰줍니다. 이제 실제 입력은 3 곱하기 224 곱하기 224 크기의 이미지이며 RGB 이미지이며 그래서 출력 피처 맵의 모양은 256 곱하기 28, 28로 확인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 블록을 구현한 부분입니다. ROI 내부의 픽셀들을 노드로 간주하고 각 픽셀 쌍 간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이제 어드데이 인접행렬을 계산합니다. 이제 그런 다음 유사도에 따라 특징을 집계해서 중첩된 객체의 불연속적인 영역도 잘 연결되도록 해줍니다. 어, 이 부분에서는 이제 BC넷의 바이레이어 마스크헤드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구조였고요. 좌측에서는 이닛 생성자 코드로 오클루더와 오클루디 각각의 GCN 블록과 컨볼루션 레이어를 설정합니다. 이 우측은 포워드 함수인데요. 먼저 오클루더 브랜치에서 마스크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오클루디 브랜치로 다시 결합해서 오클루디 마스크를 계산합니다. 이제 이 구조 덕분에 가려지는 객체의 경계도 훨씬 더 정확하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BC넷의 마스크 예측 결과를 시각화한 모델입니다. 이제 빨간색은 오클루더, 파란색은 오클루디를 의미합니다. 근데 원본의 이미지에서 오클루더 앞에 있는 간판이 오클루더이고 뒤에 있는 차량이 오클루디가 되는데 제가 이 모델을 학습하는데 여건상 컴퓨팅 리소스가 부족해서 학습 이미지를 조금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예측 성능이 제대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택시는 그래도 유의미하게 잘 분류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이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인데요. 첫 번째 한계점으로는 어, 미확인된 오클루더 클래스의 처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클래스가 라벨이 붙어 있지 않거나 없던 클래스를 주게 되면
이제 첫 번째 GCN 레이어가 부정확한 오클루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이제 이를 입력으로 받는 두 번째 GCN 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오클루디 정보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게 성능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운딩 박스 디텍터에 대한 높은 의존성입니다. 이제 BCNX는 세그멘테이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마스크 헤드 설계에 집중했지만 여전히 객시 탐지를 위한 바운딩 박스 디텍터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디텍터가 부정확해지면 전체 성능이 무너지기 쉽기 때문에 이는 구조적인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디오에서 시간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인데요. DC넷은 정지 이미지를 기반으로 설계되었고, 따라서 템포럴 큐를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 이는 이제 향후 영상 기반 세그멘테이션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과도 연결되고, 어, 그래서 향후 연구 과제로서는 실시간 영상 처리에 대한 과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은 결국 중첩된 객체 분할 문제에서 보통 객체 분할 문제에서 객체 중첩 문제가 가장 큰 오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클루더와 오클루지를 명시적으로 분리하는 바이레이어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이제 기존 FCN 트랜스포머 기반 마스크 분할보다 정확도, 경계 처리 성능이 모두 향상되었습니다. 자, 이제 향후 연구 가능성으로는 미확인 클래스에 대한 대응 연구 가능성과 그다음에 다양한 백분 구조를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 그다음에 실시간 처리를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